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멋있게 즐기는 시간.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정클클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윤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짝 대답이 네, 늦은 거 맛있는 보니까 거 사주시기로 하고서는 아직도 안 사주셔서. 와, 야 이렇게 공격을 네. 알겠습니다. 꼭 사드릴게요.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주실 곡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긴 시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굉장히 마음 아픈 비밀을 간직한 상황에서도 작곡을 멈추지 않은, 그래서 걸작을 탄생시킨 분입니다. 누굽니까 도대체? 궁금하시죠? 네, 먼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거 잠깐 감상하는 시간인데 눈 감고 감상을 시작했어요. 음. 이러다 놓칠 것 같아. 자, 아름답고 강렬한 매력이 있어서 이 곡을 뭐 대중들 좋아하지만 피아니스트들도 꼭 거쳐야 되는 곡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감상뿐 아니라 연주할 때도 굉장히 그 느끼는 그 감동과 희열이 좀 남다른 곡인데요. 아하. 오늘은 비밀을 간직한 남자의 독백,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B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남자의 독백이라. 도대체 어떤 비밀입니까? 1796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26살 때 네. 처음 귀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연주 여행을 다녀와서 발진티푸스라는 질병을 앓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발진티푸스의 이제 부작용이 15%의 환자가 의식장애, 반신불구 혹은 청력 상실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베토벤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간 게 22살. 그때 호롤단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가서 굉장히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거듭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로 등극을 하고, 이때 25살에서 29살 때 많은 피아노 작품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네. 가운데 탄생한 작품이 바로 비창 소나타죠.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비창이라는 제목은 누가 붙인 겁니까? 베토벤이 직접 붙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네, 네. 많은 부제가 있는 작품들이 베토벤이 스스로 붙이지 않은 게 많은데, 피아노 소나타에서 8번 비창 그리고 26번 고별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제목이에요. 어허. 근데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듯이 네. 내가 필자인데 어디다가 제목을 직접 붙였다는 거는 그만큼 그 제목에 깊은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이때 이제 자신의 청력이 이상하다고 스스로 느꼈는데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말을 하지 않고 누가 질문을 던지면 들리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도 애써 들리는 척 하면서 그 포커페이스로 진화했던 그 비밀을 간직한다는 게 사실은 아닌 척 한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20대 청년이 아유,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좀 아프면 좀 힘들다가도 절망에 갔다가도 희망적이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 예, 상상해 보시죠. 아니 선생님,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요즘에는 왜 예전에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뛰어난 작곡가가 나오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아 않잖아요. 맞아요. 예. 많이 그렇지 받죠. 않죠. 그런 그렇지 질문은 않은데 많은데. 예. 내가 보기에 이 정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않아요? 예. 뭐 그러니까 스토리를 솔직히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 작품도 작품이지만 음.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거 음. 보면 다시 한번 베토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네. 되잖아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프고 또 혀를 단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작품이 나오니까 세상이 맞아요.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냥 막막한 그렇죠? 세상이 다 깜깜한 예. 예. 그 상황에 아, 귀가 안 들려. 음악가가. 귀에다 대고 막 피아노. 아 참. 아버지. 네. 네, 좋습니다. 그 진행하시죠. 이때 당시가 이제 빈 네. 초기였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건 베토벤 자신만 알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땐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빈에 처음 와서 그때 처음에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피아노 대결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배틀. 지금 약간 예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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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들처럼 네. 그러면 그 배틀에 소위 빈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하고 베토벤도 연주를 하는데 이 베토벤의 연주를 들은 사람 중에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모든 걸 초장에 다 장악을 해버린 거죠.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베토벤을 후원하고자 하는 뭐 귀족들이 너도 나도 네. 생겨나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신선한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후원한다는 게 자신들에게도 약간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탄생한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아까 들으셨듯이 너무 절망적이고 비통이 가득한 작품이 바로 비창 소나타랍니다. 좋습니다. 빈 초기 시대에 베토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좀 멋지고 또 작곡도 잘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이제 비밀이 있었던 거죠. 혼자 그래서 소가리를 했던 거죠. 또 이 자신감과 외모와는 다르게. 아 그렇죠. 겉으로는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너네들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인류를 위한 음악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겠어 했지만 속은 그렇게 쪼그라든. 네. 좋습니다.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우님, 김윤경님의 스카프에서 벌써 가을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아. 그 첫 방송 때는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셔가지고 약간 좀 대충 입고 오신. 제가 그랬나요? 대충 알겠죠. 제 살짝 뒤끝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 살짝 있었는데 아주 요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431님 두 분의 케미 너무 좋아요. 친근하고 쉬운 설명으로 클래식 입문자에게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저희 목표가 벌써 음, 이루어지고 있는. 네. 2431 너무 쓰시는 좋습니다. 분 고맙습니다. 김지은님 유튜브로 TV를 켜서 크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이 요즘에 TV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집에 손님들 오면은 저 이제까지 방송한 수요 초대서 쫙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다 좀 고치려고 네. 공부하려고 키거든요. 그 얼굴 되게 커 보이는데 진짜 TV는. 커 보이더라고. 저도 TV로 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유, 남들이 제발 TV로 안 봤으면 좋겠어. 크실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화면을 채워. 아까 잠깐 뭐 우리 영상 찍었는데 제 얼굴이 한 4배 정도 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윤경쌤과 다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이 음악의 제목은 뭘까요? 음악 주세요. 내가 이 성악가로 노래 부르시는데 중간에 끊는 게 이렇게 죄송한지 모르겠네. 선생님 보기 부탁드립니다. 1번 정지용 씨, 최동선 곡의 고향. 2번 황인호 씨, 윤용하 곡의 고독.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코너. 오늘은 비밀을 간직한 남자의 독백,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B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B창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우리 윤경쌤이 해주실 겁니다. B창은 선생님 이전의 피아노 소나타는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서주부가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겠죠? 그전까지는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 없었어요. 일단 첫 코드가 뭐야? 이러면서 사람을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는 C마늘 코드로 꽝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긴 서주부가 있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1악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베토벤의 빅장 느낌은 어떻게 보세요? 서주부에 따라서 이제 후주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pathetic이 비창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비창의 뜻은 네.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이 청력 문제가 생기고 난 후 2년 정도 후에 네. 자기가 곡을 작곡하고 제목을 직접 붙였으니, 그러니까 생명 같은 그러니까 청력을 잃는다는 거는 사실 생명을 잃는다는 느낌과도 작곡가한테. 같잖아요. 작곡가한테, 음악가한테, 피아니스트에게. 예,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비통함과 고통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픈 그 상태를 음,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악장별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1악장 처음은 네. 아까 얘기한 그 서주부 인트로덕션이 그라베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네. 굉장히 비통하게 장엄하게 연주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듯 굉장히 격렬하고 울부짖듯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으면 사람이 뭐 그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 안에서 썩지 않나요? 뭔가 토해내야 되잖아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격정적인 그 한 남자의 토해냄이 아닐까, 그런 내면을 토해내는 느낌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그라베 부분이 끝나면 아주 빠르게 격정적인 알레그로 부분이 시작하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남자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같은 곡이라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아, 참. 네, 너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절망에. 예,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악장도 네. 또 설명 좀 듣고 들어볼까요? 가장 어쩌면 클래식 초보자들에게도 네.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악장이에요. 이 비창 소나타 2악장.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하는 듯 뭔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슬픔이 배어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아름답게 따뜻하게만 가지 않고 중간에 굉장히 격정적으로 베토벤이 또 막 우욱하면서 감정을 토해내다가 다시 슬픔에 빠지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음, 음악으로 한번 느껴보시죠. 네. 아, 저는 정말 부러워요. 피아노가 음, 화음악기잖아요. 네, 우리는 단선율로밖에 표현을 못 그렇죠. 하는데 네, 전체가 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피아노는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있어. 음, 이 베이스 왼손부터 음. 멜로디 오른손에 피아노 포르테 레가토 이 분위기까지 부럽습니다. 꽃과 같은 한 떨기의 꽃과 같은 성악가 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꽃이요? 좀 큰 이파리가 큰 꽃이라고 할게요. 살다가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여운을 우리 깨지 말고. 아, 네. 네, 이 악장이 굉장히 베토벤이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도 사람 마지막 악장 3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인간적인 그 불안감을 나타내듯 계속 빠른 심리분표가 반복되면서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주세요. 저 옛날에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음. 1악장부터 안 하고 3악장부터 가르치죠. 네, 3악장도 많이 하죠. 1악장은 그러니까 저 어려워요. 기억나. 갑자기 알려줬던 선생님 성함도 지금 기억이 났어요. 음. 김정현 선생님.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 웬일이니. 와. 예쁘셨나 보다요. 그렇죠. 남편분이 멋있는 군인이셨습니다. 아, 군인. 예, 네. 또 우리 잡담하면 우리 작가님 예. 힘들어하니까 네. 진행할까요? 예.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슬픈데 어떠세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네. 이게 복선이 슬픈데 네. 또 약간 유쾌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모차르트하고는 완전 또 달라. 그렇죠. 네. 이 베토벤의 매력. 근데 감정의 그 깊이를 표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 좀 아이러니하게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배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비창을 그 어린 나이에 쳐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오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습해도 되나요? 연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어려우니까 많이들 초보자분들은 2악장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3악장은 손가락을 테크닉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의도치 않게 아까 자랑을 했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슬프면서도 참 베토벤의 비창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늘도 차근차근 짚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함께 좋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취자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5206님 클래식 초보 여기서 손 번쩍 경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도 다 초보입니다. 클래식을 바라보면 너무나 거대해서 다 초보니까 함께 초보의 마음으로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지영님 아이가 와서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가네요. 목소리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 좋은가 봐요. TV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반디 앱으로 네. 해외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요.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딱 아마 유럽은 지금 한 4시, 새벽 4시, 5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버튼 눌러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신기합니다. 여정님 반갑습니다. 이종선님 방학이라 아이들과 들을 수 있어 좋네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많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기 교육의 산 현장이 아닙니까? 맞아요. 자, 벌써 우리 윤경쌤과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아까 요청하셨던 식사를 제가 꼭 사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들려주실 경이로운 클래식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더운 주에 여름 잘 이겨내시고요. 이겨내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선님 보내드리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1악장을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